2023년 봄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여기 중국인 남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까지 온 독일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장을 두리번거리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곧이어 화들짝 놀란 그녀는 뒷걸음치고 맙니다. 남자친구 말이 맞았어. 한국에는 진짜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대체 그녀가 본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으로 유학과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레니 퀘니라고 합니다. 독일 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직할까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할까 고민했던 저에게 확신을 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전 남친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한 학년 위이자 중국인 유학생인 리우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리우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돈도 많고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패션이 가끔 너무 과하고 허세스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 저에게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 단점은 감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리우의 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그는 곧 중국에서 돌아가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죠. 레니,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중국으로 와. 함께 같이 사는 거야. 내가 너 정도는 먹여 살릴 자신 있어.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장거리 커플로 지낼 줄 알았는데 저보고 중국에 오라고 제안을 할 줄이야. 무엇보다 중국으로 가버리면 제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제 졸업 후 계획은 한국에 유학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 관련 직종에 취직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리우는 제가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썩 내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리우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졸업식을 치른 후 그가 중국으로 떠날 때 저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리우의 제안대로 같이 살려고 가는 건 아니었고 그가 저를 부모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해 함께 베이징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무척 인자하고 친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업 일정 때문에 오랜 시간 있지는 못해 2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떠나셨지만 남친은 저를 본가로 데려가 구경시켜줬습니다. 리우의 집은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냥 TV에서 보던 백만장자들의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화려하게 번쩍번쩍하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식기나 가구들에도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화려한 집은 더욱더 화려하고 과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뒤로 고급 식당, 백화점 등에 데려갔지만 어쩐지 저는 그럴수록 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에게는 한결같이 잘해주던 그는 반대로 점원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했죠. 원래도 허세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무례함까지 갖췄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남친의 그 모습에 저는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여자가 너무 고급스러운 곳만 다녀서 그럴까요?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배가 살살 아프거나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기에 리우에게 이런 고급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닌 중국 야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비싸고 좋은 곳을 놔두고 야시장을 찾는 저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시장으로 나가 밤거리를 보여줬습니다. 남친과 함께 간 곳은 베이징의 왕푸징 야시장이었습니다. 군침이 도는 냄새,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니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런 좋은 기분도 잠시. 곧이어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판에서 검고 동글동글한 것을 뒤집으며 볶는 모습을 보고 신기한 음식이구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검고 동글동글한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을 야채나 마늘 같은 재료들과 함께 볶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음식을 보고 얼어있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이 음식을 쑤어 띄우라고 한다며 설명해줬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돌을 양념에 볶아 허기를 달래던 음식이라며 돌을 입에 넣어 쪽쪽 빨다가 뱉는 요리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양념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의 말 그대로 제 옆에 있던 손님이 돌을 쪽쪽 빨더니 다시 그릇에 뱉더군요. 썩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돌이다 보니 다 먹고 나서 버리고 참 애매하겠구나 생각한 찰나. 노점상이 그 여자 손님에게 다시 돌을 돌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님으로부터 돌을 돌려받은 남자는 큰 대야 같은 곳에 돌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사람 침이 묻은 돌을 다시 재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지. 근데 재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손님한테 다시 돌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저는 찜찜한 기분을 느끼며 다른 노점상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확 깨어나고 나니 노점에서 파는 중국 음식들의 위생 상태가 확연히 눈에 보였습니다. 가판대에 있는 음식들에는 파리가 앉아 있거나 심지어 구더기가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상인들조차 위생관념이 없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코를 후비던 상인은 그 손을 씻거나 티슈로 닦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었고 다른 상인은 때 낀 손톱과 한눈에 봐도 더러워 보이는 맨손으로 빵을 반죽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진 저는 결국 야시장을 구경하는 동안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죠. 그렇게 충격적인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 눈을 뜬 저는 잠시 산책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낸 지 3일 정도 지내면서 남친과 매일 아침 산책을 했더니 집 주변 정도는 혼자 걸어 다닐 자신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제 늦게까지 야시장에 있었던 게 피곤했는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가정부에게 산책 갔다 올 테니 남친이 깨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바깥에 나오자 아침 7시인데도 불구하고 상쾌하기보다는 공기가 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황사가 많은 국가다 보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걸지도요. 그렇게 계속 걷고 있을 때쯤 저는 어제 야시장에서 본 것보다 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쓰레기통에서 여자가 국물을 퍼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국물을 가져가지? 설마 저걸 음식 만드는데 쓰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꼭 이런 끔찍한 추측은 빗나가지 않더군요. 국물을 계속 퍼담아 더 큰 그릇에 옮긴 여자는 곧이어 다른 종업원과 함께 그릇을 나르면서 식당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식당은 남친이 두 번째 날 간 동네 맛집이자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제가 속이 안 좋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이 익숙지 않은 심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위생이 최악인 음식을 먹으니 그런 것이었어요. 한시라도 중국을 빨리 뜨고 싶어진 저는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해 원래 출국 날보다 무려 이틀이나 일찍 떠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실망했지만 집안일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한다는 제 변명에 잘 해결하라고 말하며 순순히 보내줬습니다. 그 뒤에도 남자친구는 중국과 독일을 바쁘게 오가면서 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처참한 실상을 본 저는 아무리 남자친구가 다정해도 그곳에서 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꿈꾸던 대로 한국에 가야겠다는 쪽으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고 여름에 미리 답사를 다녀오려는 계획이 세웠습니다. 한국을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가본 적 없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졸업 후 한국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독일에서 취직 자리를 찾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못마땅해하던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위생관념도 없는 나라라 중국보다 훨씬 더러우며 먹을 게 없어서 벌레도 파는 나라라고 말했죠. 그러나 중국의 실상을 몸소 경험한 저는 그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더러워도 중국만큼 더럽기는 어렵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에게 직접 가서 판단하겠다면서 한국행을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간 뒤 가장 먼저 방문한 관광지는 밤도깨비 야시장이었습니다. 야시장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푸드트럭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었으며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아주 깨끗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야시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무 막대기나 종이 접시들을 휙 던지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되어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는데 이곳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신기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노점상들과는 다르게 상당수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조리대도 꼼꼼하게 관리하는지 반질반질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라면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뭘 먹어볼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기하게 생긴 음식을 발견했는데요.
갈색으로 뒤덮인 그 음식을 가까이서 다가가 관찰한 저는 순간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뭔가 벌레처럼 생긴 거예요. 아니, 벌레처럼 생긴 게 아니라 확실히 벌레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푸드트럭 주인은 시익 웃더니 영어로 이것은 번데기라는 음식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저 같은 독일 대학생들은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모국어가 아니어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저는 놀란 얼굴로 혹시 이게 벌레냐고 묻자 그는 맞다고 말했습니다. 누에나방의 고치라고 말해줬죠. 벌레라고 하면 별로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은 좋다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한국을 나쁘게 말하고 싶어 벌레도 먹는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잖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커플은 종이컵에 담긴 번데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기왕 한국에 온 거 낯선 음식도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저도 한 컵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번데기의 비주얼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이쑤시개로 콕 찍어 눈을 감고 먹었죠.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이 고소한 거예요. 그렇게 한 입, 두 입 계속 번데기를 집어먹던 저는 어느새 종이컵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숙소에 돌아간 저는 다음 날도 번데기가 생각나 다시 야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중국인 남자친구의 말 중에 맞았던 것은 벌레를 먹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벌레마저도 맛있었으며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 뒤 한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위생에 철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도 손님들이 쓸 수 있도록 손 세정제를 구비해두는 경우도 많았고 손님이 나가면 바로 식탁을 깨끗이 닦고 정리했습니다. 청결과 위생 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었고 저는 마침내 한국행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졸업 이후 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더니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살게 되면서 물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졌지만 끝내 중국에서 살지 않은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과 만남이 뜸해진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별로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가 중국에서 식당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던 무례한 태도를 생각하면 그런 사람과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 느꼈기 때문이죠. 전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지만 한국을 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갔다 위생을 보고 경악했던 독일 여자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